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해병대 예비견대 정원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입니다. 오늘 드디어 네. 수건이던 네. 이 이루어졌고요. 예. 결과만 잘 나오면 될 텐데, 야, 연능하시는지 아닙니까? 아이,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지금 2년째 싸워왔는데,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3특검 끈하게 통과를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네. 또 박정훈 대령을 복직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작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네.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페이스북에도 또 적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병대 예비역들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들의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제아들 네. 문제 같은. 네. 그 중에 가장 앞장선 네. 인물 정원철 이런 네. 이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전에 제가 해병대 예비역연대 후원 네.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 우리는 처음이 아니고 김기현 변호사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때 단발로 나왔을 때 패널이기 전에 네. 김기현 변호사가 나와서 또 이 모금을 했었어요. 네. 후원을. 지금 여러분 화면 상단에 국민은행 2136-0104-2828-05 해병대 예비역연대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해병대 예비역 문제가 아니라 정의 기원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정말 이 문제가 해병대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 복무하신 분들 모두가 해당하는 일이고요. 또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 또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분, 앞으로 가셔야 되는 분, 그의 가족들, 온 국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봤을 때 적어도 그 이후의 문제는 잘 국가에서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소위 이 군대 내 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좋은 보직을 가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단장이라는 작자가 대통령 백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런 일을 반드시 끊어내서 지금 군에 많은 똥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짝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별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붙이고서 우리 아들들을,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해병대 내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들 이후에 좀 잘 해결할 수 없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2년간을 투쟁해오면서 오늘로써 드디어 특검법이 이제 대통령께서 공포를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그거 되겠냐? 그거 최고 권력자가 관여된 문제인데 되겠어? 해병대 내에서 다들 해병대 전후에 다 숨어버리고 전후의 총재라는 사람이 특검법 반대한다고 기재회견하고 말이에요.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쪽팔린 줄 알아야죠. 자,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의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감격스러운 나머지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 자,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요. 네. 저 장면이 또 감동이었습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네. 사실상 국회에서 지금 3특검 통과하면서 최혜병 특검이 통과를 했을 때 그때 국회 경위들이 있잖아요. 네. 참 눈치 없더라고. 눈치 없어요. 앞에 딱 하고 가리는 거야. 저를 지를까봐. 저를 가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을 가리는 네. 상황인데 그걸 비집고 카메라 어떤 샷이 지금 네. 그 다음 샷이 정원철 회장의 격려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노병들이 꽤 계시잖아요. 예. 와 이거 보면서 다 저 월남전 참전하셨던 어른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니 사실상 이게 통과의 장면의 예. 마지막 장면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이런 귀신 상황이었고. 잡는 해병이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진짜 귀신을 모시는 그들을 잡았습니다. 귀신 정권을 끌어내리고 네. 아. 그랬어요. 해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병대 원 네. 순직
사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경로에서 진상규명을 반대했던 사건 두 가지 얼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최혜병 특검의 얼개인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억을 한번. 윤석열이 외압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윤석열 경로.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 보면 왜 이 사람이 경로에 있을까? 그것들이 이제 그다음 거 경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기현 변호사 멋쟁 해병방 네. 거기 지금 저 주가 조작 범들이 골프 3부. 등장을 하면서 아 골프 3부. 책임 사령관을 구명하기 위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이 붙었구나라는 의혹을 갖게 됐죠. 네. 정확히는 임성근 사단장을 네. 구명하기 위해서. 근데 네. 이제 아마 우리 정원철 의장은 잘 모르실 네. 텐데 저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임성근이. 서땡 임성근. 서땡 고등학교. 네, 소속. 네. 선택 안 해도 돼요. 좋은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가장 유력한 안규백 안규백 우리 의원님. 고등학교 선배인데 네. 이 친구가 지금 동창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죠. 저것 때문에. 동창이라고 할지라도. 아.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종호 대병대 나온 거죠. 네. 이종호가 김건희를 통해서 구명하려고 하다 보니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저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시작할 때 막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라라고 격려까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임성근 구명 노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병대 예비역들이 와 2년이면요 날씨가 추우나 더구나 아이고 아 정말 저희 그 계엄 터지고 나서도요. 계엄 터지는 날 바로 여의도로 쫓아갔고 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 앞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날이 더우나 추우나 계절이 지나가나 이게 해결될 때까지 되니까 제가 해병대 나오고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제 특전사는 그건 되게 특전사 하라. 노래인데 예, 되게 하라. 특전사는 되게 하라. 되면 되게 하라. 거기 저희는 될 때까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될 가사 때까지. 중에? 저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가 구호인데 저는 그 당시에 복무할 당시에 아 너무 무식하다. 안 되면은 다른 길 찾지. 뭘 모르게 될 때까지 가나. 근데 안 되는 거를 될 때까지 하면은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 정말 될 때까지 해버리니까 겁나는 해병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하셨어요. 정원철 회장이 가치가 있었던 게 국민의힘 당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또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외압을 놓고 경로를 하면 진상규명이 안 되잖아요. 네. 정의 구현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최혜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느냐를 밝히는 거예요. 그건 박정훈 대령의 수사였었고. 네. 그러면 진상규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책임자 처벌이거든요. 근데 권력이 끼면 책임자의 처벌을 면해주는 상황. 이 과정으로 갔는데 국민의힘 당원이던 사실상 청년도 못 받아들인 사건이라서 훨씬 반향이 컸던 거예요. 제가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힘 계신 분들조차도 윤석열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정신 나간 정권이다 보니까 무속 정권, 뭐 무슨 날리면 어쩌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자기 후배를 지키겠다고 그런 일 벌이고 또 우리 최수근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정말 이 정신 나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일부러 당적을 유지했습니다. 즉시 떠나고 싶었고 처음부터 출범하면서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 전략적으로. 왜냐?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또 해병대를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거든요. 실제로 보수적인 분이 많으세요. 김은국. 네. 근데 그분은 보수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극우적이다. 그렇죠. 네. 내란나비? 그래서 참 해병대가 망신을 떤 사건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킨 끝까지 우리 최수근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한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실제로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이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진보라는 가치도 대한민국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고 보수라는 가치도 바로 서야 되는데 진보 쪽은 너무 지금 탄탄하게 아주 잘 서 있어요. 근데 보수 쪽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잘 포용할 수 있는 캐치올 파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보수의 가치도 또 진보의 가치도 잘 담아낸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네.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중도 보수타에서 아, 막 파장이었던 바로 그 인터뷰를 우리한테 했거든요. 아, 제가 그것만 딱 보긴 했는데 어. 여기서 하셨는지 네, 몰랐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네. 허은하 네, 전 네. 개혁신당 대표, 어제는 김상욱 네, 국민의힘 아니 저 민주당 의원이죠. 네. 다음에 정원철 회장까지 이제 보수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지금 해병대 예비의견대가 민주당 이재명 지지선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세를 불리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네. 예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대선 때 지금 저번에 저 네. 우리 후보 만나서 뭘 전달하는 장면이죠. 저기. 예, 저희가 오른쪽. 저 이제 메시지 전달을 했었고, 또 지금 저 평택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정말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후보셨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아주 일정이 엄청 타이트하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나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왜 저런 투쟁하는 사람들은요, 네. 유력한 정치인이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 힘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병대 전우회가 네. 국민의 선택 이재명은 무죄다를 걸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해병대 전우회가 2년 동안 현수막만 보여준 것만 해도 네. 어마어마해요. 저희는 전우회가 아니라 예비역년대. 어. 왜냐면 해병대 전우회는 진짜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왜 저때 저희가 무죄다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을 원하는데 대법원에서 감히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정말 건방진 모습이거든요. 맞죠.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윤석열, 이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에서 미래 권력을 틀어막겠다.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다 싶어서 우리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네. 냈었죠. 아이고, 제가 아까 해병대 전우회라고 그랬어요. 해병대 예비해병대 정정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있어. 오늘의 진짜 세레머니는 국회 통과됐을 때 이거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제가까지 한 네. 공표된 날인데 이제 최혜병 특검을 구성하려면 또 시간이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20명이 탈탈탈 털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을 불러야 돼요. 김건희도 불러야 되고 그렇죠. 이종호도 불러야 될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보면 주마등 같지만 네, 실제로 그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이따 사진 좀 보시고. 참. 사진 하나씩 보여줘봐요. 국회에서 이렇게 네. 국회에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김기현 변호사도 있고 정원철 회장님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다 울고 계시네요. 2024년도 5월 28일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고 나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됐어요. 사전에 뭘 준비한 것도 없었고 혹시나 국힘에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반란표 나올까? 몇몇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가졌고, 또 국힘 의총장 앞에서 고개를 우리 80 넘으신 우리 노 선배님들과 고개 숙여가면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부결이 됐어요. 이 국민의힘 놈들이. 그래서 저희는 당시 본회의장 방청을 하고 있다가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한다. 왠지 모르게 그걸 외쳤어요.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에. 네. 한번 근데 볼게요. 여기 지금 이런 장면들이 그 네. 수도 없이 나왔던 투쟁의 장면이에요. 과정이었죠. 정원철 회장이 네. 총업 편지를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려. 우리 최수군의 그 문제 지금도 네. 생각해도 애통하고, 또 사실 군에서 많은 우리 장병들이 순직을 하고 의문사, 뭐 사고사 다양하게 명을 달리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렇게 된 일이 있었나? 왜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시키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최수근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 가족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생각을 했더니 저렇게 좀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저 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분 저 해병대 이제 노병. 네,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랬겠냐.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저게. 최재형병이 그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구명조끼 하나 없었냐,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통곡을 하셨는데 그때 다 같이 울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또 소방대원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이번 그 파면 결정에 있어서 윤석열 네. 내란 수계의 파면 결정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네. 지키지 못한 것이 헌법 수호를 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음. 그것이 저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최상병의 죽음에도 적용되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사진만 찾으면요 수천 장 있는데 이 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날. 가장 힘들었던 어. 날. 사실 저희는 바깥의 파도에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나요. 저희 아까 전에 나온 사진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군복 안 입고 정장 입고선 그러고 있잖아요. 잠입했어요. 서울역에 명절마다. 그때 한동훈 왜냐면 만나러 갔을 때 국민의힘이 맨날 그게 고정 관례적으로 명절 인사를 서울역에. 가요. 그러면 국힘은 서울역에 가고 민주당은 용산역을 가는 게 관례적인데 제가 매번 가니까 저 사람들이 철통 보안이길래 그러면 나 저기 군복 아니면 못 알아본다. 정장 입고 가니까 진짜 못 알아봐갖고 한동훈 바로 앞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투쟁에 힘이 나고 더 싸우는데 의욕이 나는데 우리 내부를 비롯해서 또는 뭐 민주진영 쪽도 포함해서 참 가슴 아픈 말들을 할 때 보면은 그때가 아파요. 국힘이 뭐라 하고 국힘 지지자들이 뭐라 하면은 오히려 힘나요.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네. 근데 민주진영이나 또는 우리 단체 내에서도 계셨던 분들이 이미 다 나가셨는데 쟤 정치하려고 저래. 쟤 돈 때문에 저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이준석 라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하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국힘 탈당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주가가 높아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도 높을 때 그때 이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알리려면은 그런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이후에도 뭐 우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만나서 그래야지 최상병 사건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는 그런 건데 마치 그거를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무슨 돈 때문에 저렇다. 제가 누구랑 가깝더라. 맞아요.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네, 호사가들이 소위 입하고하는 거 정말 짜증날 때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일부러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그렇지. 고도로 심리전을 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힘들긴 하던데요. 힘들죠. 내 본질은 뭐냐면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네, 없어요. 이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염시키는 거야.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제가 본래 하고 있던 일이 이제 잘 되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최수근이 순직하던 날부터 주의 깊게 봤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제가 저렇게 순직하다니. 근데 그 이후에도 좀 잘 해결되길 바랬어요. 근데 8월 초부터 그 반전해버리죠. 7월 말 8월 초에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뭐 구속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항명수괴라고 일컬으면서 항명수괴라는 말을 저는 지금 이날까지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지. 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순수성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혹시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근데 진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거나 했던 근데 적 난 있어요? 그게 해병대 정신이라서 해병대 정신이라서 네. 될 때까지 아니 한다. 사실은 가장 큰 가치는 정의 구현이잖아. 네. 나는 해병대라고 주위에 내가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안 지키고 물러나면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데 사람들은 속된 이미지로만 그렇죠.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음. 자기가 생기는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정의 구현만큼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 2년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2년 동안 오면서 아유 좀 이럴 땐 좀 쉬고 싶어 뭐 그만둘까 고민한 적 없었어요. 앞에서 그런 부분이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또 제가 본래 하던 일이 헤드헌터라는 일이었어요. 헤드헌터. 네, 기업의 인재를 추천해주는 그런 일인데 제가 소위 좀 날렸습니다. 그쪽 업계에서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도 처음에 도맡았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이 일을 맡으니까 겸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 왜냐면은 월요일 날 어디 가서 뭐 해야지, 화요일 날 뭐 해야지, 뭐 수요일 날 또 뭐 유세장 가서 또 지지 발언을 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결국에는 어제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제부로 본업을 정리를 했고 사실 거기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예요. 2년의 시간을 제가 한 푼도 안 벌어다 주는데 그걸 배려해 주신 분이 되게 감사한 거죠. 제가 알기로 그분도 이제 민주진영을 열렬히 지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적을 올려놓고 배려해 준 거네요. 해주신 건데 참 그런 때 보면은 한 2년 정도를 제 생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참 힘들죠. 그 전에는 제가 여유가 있고 뭐 했는데 근데 2년 정도를 이 일에 오로지 집중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그럼에도 계속해야 하는 저의 책무는 이 일을 맡은 해병대 예비역 중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손을 놓는 순간은 그대로 그냥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다 같이 보상해 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우리 함께한 해병대 선후배들의 진정성을 끝까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요. 멋지세요. 지금까지 붙들어 왔고 자. 남은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 최수군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또 윤석열이 탕탕탕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서 나쁜 놈 처벌받고 또 우리 박정훈 대령 원래 자리로 가야죠. 예. 쓰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병 특검에는 결정적인 중요한 인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이 있는 거고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이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제도 지금 단독이 하나 떴어요. 공소 사실을 바꿔서 끝까지 박정훈 대령 유죄 받아내려는 군검찰. 이게 되게 열받더라고. 걔네들이 뭔데? 저게 그 본래 1심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이제 항명했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바꿔서 이제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항명했다라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재판에도 서울고법에서 있는 재판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재판장이 군 검찰들을 좀 많이 나무라더라고요. 여기 해당 없는 사람도 와 있는데 여기 등록하지도 않고 왜 온 거냐. 그래서 도중에 나가는 수사관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무리하게 당초에 기소한 내용과 다르게끔 어떻게든 처벌을 하게끔 하려고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박정훈 한 사람을 처벌을 시켜서 자기네가 잘못한 게 아니게끔 하려고. 지금 군검찰 반성해야 돼요. 민홍철 의원님께서 과거 군사법원에 계신 분들과 군 검찰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병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군 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많이 좀 손봐서 검찰개혁 그 과정에서 아예 민간으로 넘겨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생각도 가능해요. 듭니다. 전시에만 네. 뭐 군사재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솔직히 군 검찰들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민간에 가서 검찰이 아니라 변호사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잔뜩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네. 참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도대체 저 사람들 저러면서 밥을 먹고 사나. 참 저런 인생 살면은 그래서 무슨 느낌일까? 특검으로 네. 제대로 수사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박정훈 대령의 죄는 뭐냐면 네.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박정훈 대령이 뜻을 굽혀버렸으면 네. 해병대 전우회가 발동이 안 됐겠죠. 네. 그렇죠. 박정훈 대령 재판만 받으러 가면 해병대 전우
최근에는 이제 정치인들까지 계속해서 힘이 돼주지 않습니까? 네. 저 모습이 정의 구현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자기 일을 충실히 했는데 윤석열이도 처음에는 수사 진상규명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막 이종섭이 호주 세사로 보낸다거나 온갖 생쇼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제 특검을 하면 상당수의 그 진상은 진상 규명되겠죠. 규명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저는 근데 거기에 약간 디테일이 좀 더 추가될 뿐 윤석열의 경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네. 예비역 연대 특히 정원철 회장, 야 2년 동안 이게요. 저는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해수군 당시 일병이 그냥 뭐 대민 지원 비슷한 거 나갔다가 그냥 죽은 사건 이걸로 묻힐 끝났을 뻔했지. 문제를 나중에 군인들의 그런 안전 문제까지도 개선해낼 수 있을 때 끝까지 이것에 어떤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마지막 날 국회에서 고수격리하던 그 역사는요 이런 분들이 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네. 저 뒤에 있는 저 해병대 옷 있잖아요. 네, 네. 달았는데요. 그거 일부러 그래 샀던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해병대 입었던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 지금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 이 국가 안보라는 게 국가의 안전 보장의 약자잖아요.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왜 안전 보장을 안 해주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들에 대한 대우였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최수군이 왜 강에 들어가는데 내성천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장화를 신고 가야 되며 왜 구명조끼도 못 입고 하다못해 옛날식으로 몸에 로프로 묶어서 서로 굴비역듯이 엮어놨으면은 하나 걸리면 다 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조치까지 안 했을까? 이게 도대체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 맞단 말인가? 또 그거 외에도요. 우리 과거 우리 어르신들 타셨던 차량 두돈반차라고 그러죠. 그런 트럭에 보면요. 맨 끝에 가라고 합니다. 요런 거 그렇죠. 하나 걸어가지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도에 공군에서도 사고가 나왔고 교통사고 났는데 2명이 튕겨져 나가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전선에 있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가의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진짜 대한민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된 특검 중에 최병 특검은 특검법은 제일 빨리 끝날 것 네. 같습니다. 수사 종결도 빠르고 내용도 명확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시점에 네. 또 회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요. 네. 그때는 아마 저 김기현 변호사랑 같이 네. 모시면 재밌을 것 같고. 예.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빨간색. 이재명 대표 마지막 유세 때 항공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저게 자세히 보면은 아우, 세상에. 이재명 후보의 여의도 일자에도 삼각형 네. 빨간색이 있었듯이 네. 저 많은 파란색 속에 해병 예비역이었는데 빨간색이 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네요. 지금 막 소름이 저렇게 끼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죠. 우리 대한민국도 고수층에 있는 분들도 대통령께서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깨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이재명의 맛을 보면 다 깨칩니다. 제가 경기도 성남 살거든요. 성남 태생인데 그래요? 제가 과거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여태껏 계속 이재명 시장 지사 다 뽑았어요. 왜냐?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원래 우리 위장 사람이구만. 국힘이었네요. 네, 위장 성남. 국힘. 근데 왜 국민의 입장으로? 한번 헷가닥했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것이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나니까 뭔가 진짜로 정의 구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하루하루 공기가 다릅니다. 네. 사실 옛날 같으면은 제가 전혀 모시지 않았을 대상들이 새날에도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당 색깔이 옛날에 달랐을 뿐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머지않아 홍준표도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정원철 회장님, 네. 자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대선 승리 축하 기념 인터뷰였고요. 이제 최해병 특검, 네. 보통 우리 상병이라고 안 부르고요. 최해병이라고. 네. 해병이라고 부르죠. 아. 예. 최해병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시란 말이에요. 네. 최해병이라고 부르는. 근데 특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릎을 칠 만한 진상규명이 나올 때쯤 네. 한 번 더 모시고요. 오늘은 새날 가족 되셨으니까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최수군의 안타까운 순직의 진실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박정훈 대령님께서 이번 주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런 황당한 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12.3 내란에 많은 군인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더러운 꼴 안 보고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해병대가 그렇게 비겁하고 더러운 조직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거대 권력의 몇몇 똥별들이 불의에 한거하지 못하고 순응했을 뿐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스스로 그 추악한 모습을 뉘우치고 돌아오는데 큰 격려와 또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되셨으니까 초기에는 큰 성원만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일 잘하실 대한민국의 지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이라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그냥 성원을 보내주셔야 더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큰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승. 정부 일원 같아요. 네. 공신 가지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너무 또 애쓰셨습니다. 더 기쁘게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